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 합격을 위한 저희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이고요.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대학 지원이 늘어났고, 중앙대학교는 이미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예상을 해서 그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든가 서류 등에 있어서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그 서류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전체적인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타켓으로 하면서 이 활동까지 같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 이게 융합형 인재 전형이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이 전공 분야에 대한 그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 전공 분야의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이게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이 서류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면접까지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이 융합형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중앙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옵니다. 자,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 전형안에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2026학년도부터 이 융합형 인재 중에 의예과만 면접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의대 수능 최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도 수능 시험 응시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예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의예과에 이 융합형 인재 전형, 원래 면접이 없는 전형인데 면접을 2026학년도부터 넣겠다 해서 1단계에서 서류 100,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서류 100으로 뽑는데, 이 융합형 인재 의예과만 2단계의 면접을 집어넣겠다. 서류 70, 면접 30으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45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 100%로 뽑는데 의대만 면접이 있다. 약대는 그대로 면접이 없고 간호학과도 면접이 없는데 의예과는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모두 다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 가서는 서류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을 이제 모두 다 사실은 뭐 이론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전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앙대학교의 면접이 없는 융합형 인재 전형 선발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문과 12명, 그 다음에 심리학과 7명,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경제학부 17명, 그 다음에 경영학과 24명,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래서 기계공학부에는 10명, 화학공학부 5명, 전자전기공학부에 11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약학과에서 18명, 의학과는 11명, 약학과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18명, 의학부는
면접이 있게 학생을 선발한다 그랬고 간호학과 면접 없이 서류로 25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이 생명공학대학에서는 동물생명공학 9명, 그 다음에 식품공학 14명, 그 다음에 시스템생명공학 6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공학부에서도 2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중앙대학교 그 예술대학에 공간 연출과 문해 창작학과, 그 다음에 실내 환경 디자인 패션 학과에서도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을 보는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영문과 28명,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치국제학과에서 9명, 심리학과 6명을 선발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5명, 그리고 경제학부 12명,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제물류학과가 8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학부, 융합형 인재로는 학생을 선발 안 하고 탐구형으로만 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경영학과에서는 이 융합형 인재 전형과 똑같이 24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수학과에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전기에서 20명, 융합공학부 1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네, 약학과에서 19명, 의학과에서는 15명, 간호학과에서는 18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 전형이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발 방식입니다. 학생부 종합 융합형 인재 전형. 자, 학교 생활에서 학업 일단 뛰어나야 되고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뽑고 의대만 면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의학과를 뺀 나머지 학과는 서류 100%, 의대는 1단계에서 서류 105배수를 뽑고 2단계 가서는 서류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대는 학업 준비도 학교 생활 충실도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탐구형 인재는 어떤 인재를 뽑는 전형이냐면 고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 전체적 학업이 아니라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 교내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전형은 모두 면접이 있습니다. 1단계에는 학과별로 상이하게 서류로 100% 뽑는데 뭐 3.5배수에서 5배수까지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서류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전공 분야의 학업 잠재력, 탐구 능력, 학교 생활 충실성 요걸 집중적으로 서류에서 볼 것이고 그다음 면접에서도 탐구 역량 요 부분을 계열 적합성, 탐구 역량 요거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심층 면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면접 없이 의대만 빼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요거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을 보고 활동까지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이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이게 전공 적합성을 메인으로 보고 면접까지 봐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요강을 통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형 방법을 한번 보시면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평가를 학업 역량 50%. 그러니까 이거는 학업 전체의 학업 성취도, 그다음 학업 태도 탐구력 그랬으니까 공부를 뭐 전 분야에 걸쳐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 외의 모든 분야의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 IB가 높고 AP가 높은 학생 여기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IB, AP 다 중앙대학교에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진로 역량 서류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관련된 이 교과를
잘 수강해서 높은 성적을 받았나, 그리고 이 교과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얼마나 많나, 우리 학과목 활동 보고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 분야의 학과목 활동 보고서 우리가 만들죠. 우리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요거를 서류로 낼 수 있다. 그게 30%. 그리고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리더십 관련된 공동체 역량 서류 중에 리더십을 좀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죠? 요게 20%. 이렇게 해서 학업 50, 그다음에 진로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 활동과 리더십 관련 서류 20,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의 선발 방식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면접이 있는데 이 서류 평가할 때 학업 역량을 40% 보겠다. 근데 학업 역량에서는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보다는 탐구 역량, 바로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탐구력, 요걸 좀 중심으로 보겠다. 아까 융합형은 학업 성취도 전체를 보고 요건 탐구력을 중심으로 본다. 진로 역량은 무려 50% 반영되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했는가,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어떤가.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게 수강 과목들을 신청을 하고 그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가, 이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10%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리더십 등을 볼 것인데, 메인은 그러면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의 그 탐구력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이고, 면접까지 보고 전공적 합성을 중시해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 방식.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이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능력이 50, 그다음에 진로 역량이 30, 공동체 역량이 20, 그리고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40인데 그 중에서도 탐구력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과목들의 성적보다는, 그리고 진로 역량, 이게 내가 지원하는 전공 관련 역량 서류가 50% 들어가고 공동체 역량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이 중앙대학교 서류 평가 100% 온라인 입력의 업로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을 한다. 그래서 서류 제출 방법은 일단 이렇게 학력 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검정고시 기타 요 부류에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요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요 그룹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요약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이거는 이 선택 서류로 제출하는데 뭐 필수 서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및 성적 관련 서류, 그래서 성적 및 졸업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요약서와 대체 서식, 증빙자료, 요거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는 아주 중요한데, 자유양식으로 구성하는데 평가자가 판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확대, 편집해서 서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매를 낼 수 있는데 축소, 복사를 해서 서류를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양식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중앙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요약서 온라인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개 활동에 요약해서 50자로 내용은 적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총 10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페이지의 서류를 낼 때 그 10페이지의 서류는 축소 복사가 가능하게끔 10장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페이지에 3개, 4개씩의 서류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입력할 때 저희는 이렇게 10종류의 서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명은 10가지를 내는데 그 10가지 활동에서 한 개의 활동에 뭐 실제 내용은 4개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서류를 4개씩 넣어서 축소 복사해서 올린다 그러면 무려 40장의 서류를 올릴 수가 있는 학교고 뭐 어떤 건 3개, 어떤 건 2개씩 올린다 그러면 뭐 20개에서 30장의 증빙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각 캐터고리별로 내용을 모아서 이 내용을 집약해서 50자료 요약해서 쓰고 그거에 대한 학과목 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 증명서, 증빙 자료는 축소 복사를 해서 제출 개수당 뭐 3개, 4개, 5개, 2개 마음대로 내서 요거를 이 총 10장 안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거를 업로드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 후에 원본 서류를 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을 하는 학교가 중앙대학교입니다. 이게 중앙대학교가 2020 그 4학년도까지는 이 업로드 온라인 입력하고 그다음 서류는 다 우편으로 제출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아예 우편 제출을 없애고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느냐? 예를 들어서 활동명에 내가 중앙대학교 예를 들어서 융합형 인재 면접을 한 번은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중앙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앙대학교 융합형 인재 경영학과니까 학업 능력 서류, 학업 역량 서류가 50% 들어갑니다. 진로 역량 서류가 30% 들어가고 공동체 서류가 20%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학업 역량 서류가 50%니까 1, 2, 3, 4, 5는 다 학업 역량 관련 활동을 적습니다. 그 다음 진로 역량 활동은 6, 7, 8에 적고 9, 10에는 공동체 역량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1, 2, 3, 4, 5의 학업 역량 서류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학업 역량은 우리 학령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AP 시험 성적표 그리고 IB 시험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AT, HT에 응시하신 학생은 그것도 역시 하나의 서류로 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IB 시험도 보고 SAT도 보고 ACT도 봤다. 그러면 이 활동명에 표준학력평가 시험 성적표 해놓고 이 한 장으로 내는데 거기에는 IB 성적, 그 다음에 SAT 성적, AP 성적을 축소 복사해서 3개를 한꺼번에 내서 하나로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업 능력이 뭐 영어가 뛰어났다 그러면 영어, 그 다음에 뭐 과학 과목에서도 내가 생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 내용들 모아서 학과목 활동, 뭐 생물 학과목 활동을 예를 들어서 3개, 4개 모아서 같이 넣을 수 있고 화학하고 생물을 합쳐서 과학 과목이라고 바꿔서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내가 수강해서 좋은 과목 들었다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서류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진로 서류에는 경영학과니까 수학이 이 경영수학 경영학과에서는 뭐 진로 서류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카운팅 수강을 했다든가 AP 경제학 수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진로 서류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내가 학교에서 했던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각종 활동들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을 뭐 경영학 학회를 했다든가 뭐 비즈니스 클럽을 했다든가 이거는 진로 서류로 이 클럽 활동을 또 쓸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봉사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교내 외 스포츠 활동은 공동체 서류로 9번, 10번에 써서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던 서류들을 여러 개를 한 페이지에 여러 개씩 넣어서 총 10장의 서류를 제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 이게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AP, IB 성적 좋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 많고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이 전공에 대한 이 성적 좋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동, 전공 관련 활동 좋다. 이러면 뭐 중앙대학교에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요 학교의 평가 방식에 맞춰서 잘 조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 완벽한 학생부 대체 서식과 증빙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포션에 맞춰서 서류를 넣어야지 내 마음대로 서류를 넣어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평가 방식에 맞추어서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그 서류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형별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평가 포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형 인재는 학업 40, 진로 50, 공동체 10, 융합형 인재는 학업 50, 진로 30, 공동체 20 이렇게 돼 있고 학업 서류가 뭐냐? 학업 역량 서류가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태도, 탐구력 이게 이제 이 과목 활동 보고서로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죠.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고 뭘 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학과목 활동 보고서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맞게 수업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업의 성적은 좋은지, 그 다음에 역시 또 진로 탐색 활동 이거는 진로 역량 과목에 대한 학과목 활동 리서치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랩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서류는 리더십을 내가 어떻게 발휘했고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대 활동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증명서 이걸 통해서 또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우리가 10, 11, 12학년 걸 잘 만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전형과 맞게,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맞게 서류들을 골라서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잘 작성할 수 있다면 모든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